안녕하세요, 연세덴트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 디스트리뷰션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SOW, Sign of Weakness, 약세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하고 FOMC 전에 사실 조금 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너무 구체적으로 열심히 주셔서 이거를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영상을 좀 다시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질문을 보자면 이제 디스트리뷰션 구조에서 페이스 D로 접어든 느낌인데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페이스 D라 그러면 이제 UTAD 테스트가 나타난 다음에 하락 구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는 이제 LPSY가 나오는 거죠. 라스트 PSY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구조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은 맞게 보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바인 클라이맥스 이후에 생성된 저점을 SO로 보는 게 맞는지 AR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라고 주셨었고, 여기 구조에서는 그게 좀 헷갈릴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제 PSY로 해서 고점을 미리 한번 형성하는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인 클라이맥스는 여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개 다 사실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둘 다 말씀드린 것처럼 PSY랑 BC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나온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반등 구조가 나오면서 세컨더리 테스트가 나온 건데요. 여기를 이제 AR로 보는 게 맞냐, SO로 보는 게 맞냐라는 건데, 사실은 AR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구성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구조를 잘 맞추는, 그러니까 구조 이벤트들을 잘 작동하는 걸 점수 매기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은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수익을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SO라는 구조 자체가 Sign of Weakness, 즉 약세 신호라는 게 구조적인 부분을 위치적으로 파악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이게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는, 하방 압력을 받는 약세 신호냐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적인 게 SO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고점에서 고점 돌파를 갱신을 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다시 하락 구조가 나오는 것도 약세 신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이제 UT 이후의 하락이라던가 UTAD 테스트 이후의 하락 같은 경우도 다 SOW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변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AR로 보는 게 구조적으로는 맞지만 이거 자체가 AR로도 볼 수도 있고 SOW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점을 만들면서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하락 약세 구조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에서 나왔던 질문이, AR이라고 한다면 이 SOW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UTAD 테스트로 고점을 높이지만 거래량이 나아지는 모습만으로 디스트리뷰션으로 볼 수 있냐, 즉 SOW가 여기서 하나가 더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고점을 높이면서 여기서 또 고점을 높이면서 거래량이 감소되고 고점 형성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되는 모습만으로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이고, 이거 자체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디스트리뷰션만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스윙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된 상태고, 조금 명확하게 본다라고 하면 고점, 저점 나오고 나서 하나의 레인지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반복하다가 이렇게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그걸 확장시켜서 채널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채널 상단에서도 저항이 나타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볼 때 매도 조건으로 봤던 게, 매도 근거로 봤던 게 뭐였냐면, 케이크에서 이 HTF에서의 일봉상의 하락 추세선이 위치해 있고 그 하락 추세선 저항 구간이 위치한 상태에서 블리시 배 패턴에 대한 0.618 되돌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 구간에서 어큐뮬레이션 이후에 상승이 나타났고 그 상승의 후반부에서 디스트리뷰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가 하락 추세선 저항 구간인데 하락 추세선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었고, 아까 전에 한 6 몇 구간 정도가 0.618 구간이었죠. 즉 되돌림 구간에서 약간 오버되는 쇼팅이 나타나면서 UTAD 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세력들이 주는 이유는 이제 숏을 내리기 전에 고배율 숏들을 털어먹는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가 AR이고 여기서 이 저점을 낮추는 SO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 진행된 형태만 가지고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분배 구조가 나타나는 거에 대한 근거를 더한 건 SO 구조를 본 게 아니라 이 고점에서의 약세 신호와 그 다음에 프라이스 액션에서 참고했던 HTF 하락 추세선과 그리고 배 패턴에 대한 0.618 타입 2 되돌림 정도를 함께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게 디스코드에서 글로 답변 드렸던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AR이 나타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수평 구조에서는 AR을 깨는 소우가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즉 보통 디스트리뷰션에서 다시 설명을 이어서 하자면, 디스트리뷰션 구조나 어큐뮬레이션 구조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모식도를 수평 구조로 하는데, AR이 나타난 다음에는 보통 SOW가 AR을 깬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약세 신호라고 보냐면, 저점이 형성됐는데 그 저점을 한번 무력화시키면서 하방 압력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약세 신호를 보는 건데, 이거를 꼭 수평 구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 채널 구조 같은 것들에다가 디스트리뷰션 구조를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면, 여기서 고점이 조금 더 위에 형성됐지만 이 채널 자체를 깨는 행위 자체가 소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이 AR을 무력화시키는 소우가 이 지점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UT고 여기가 소우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또 UTAD 테스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 걸 하는 게 매매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약세 신호로 넘어가면서 매도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고점 저항을 받고 깨는 과정 자체, 여기서도 이 AR을 무력화시키는 소우가 한번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수평선에서 이걸 깼을 때 또 소우가 한번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보통의 수평선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 AR을 하방 이탈하는 수평 구조를 소우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 채널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상승 채널을 이탈하는 것 자체로도 여기서 이어진 추세를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추세의 지지 구간을 깼다라는 거에서 이미 소우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T 전후에서 소우가 나타나는 건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소우가 한번 나타났고 여기서 AR을 깨는 소우가 한 번 더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번 더 반등을 주면서 LPSY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LPSY는 이제 숏 진입에 좋은 구간으로 배웠는데, AR이나 소우에서 저항받지 않고 이평선이나 아니면 V와 볼밴 등의 저항을 받는 상황에서도 LPSY로서의 신뢰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신뢰도가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술적 분석을 가르쳐 드릴 때 기술적 분석을 그 틀에서만 너무 매이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 디스트리뷰션이나 어큐뮬레이션 같은 와이코프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도 안 되고, 파동을 보는 엘리엇 파동이나 아니면 글렌릴리 같은 것만 봐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많이 알고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거에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뭔지, 중요한 게 뭔지를 구분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 AR을 깬 다음에 이 AR 자체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나서 여기서 리테스트 받을 때 매도 진입을 해야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LPSY 자체가 이제 좋은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AR에서 저항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돌파가 나타났 다음에 깬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평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서 저항이 나타난 다음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를 LPSY로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일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 AR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매가 너무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건 뭐냐면, AR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돌파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는 짧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탈 나고 나서 다시 AR에서 리테스트 줄 때 여기서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를 너무 구조적인 거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 구간이었는데 이탈하면서 플립이 되면서 저항 구간으로 됐구나. 이 저항 구간에서 중첩되는 다른 저항 근거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더 신뢰도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여기서 딱 매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꼬리를 만들었었고 플립 구간도 만들어졌었고, 이제 올려주신 질문에 있었던 차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평선 저항이랑 플립 구간 저항 중첩되니까 AR에서부터 이런 이평선까지를 분할 매도로 잡고, 이거를 돌파할 때 여기 위에를 FVG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반등폭이 커질 수 있어서 손절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플립 구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매도를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잡는 겁니다. 분할로 잡는데,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돌파가 나타나 버리면, 즉 이런 여기 정도가 되겠죠. 이런 데가 돌파가 나타나 버리면 여기가 장대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FVG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쉽게 해소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나는 손절하겠다 라는 진입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R에 너무 타점을 몰입해서 딱 저기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끌고 가기 유연한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요약하자 그러면,
페이즈 D로 보신 건 잘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BC 이후에 저점을 SO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AR로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AR이냐 SO냐 이런 것들은 구조가 다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구조 하나하나를 다 챙기는 것보다는 약세 신호냐 강세 신호냐, 추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고 HTF에서 나타난 LTF가 어떻게 저항이나 지지들이 중첩되느냐 이런 걸 같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SO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구조가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디스트리뷰션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신뢰도를 확보할 때 너무 이 구조만 보지 마시고 같은 얘기인데 HTF에서의 저항, 그 다음에 아까 하모닉 패턴에서의 되돌림 저항, 이런 것들, 또 데이터 신호, 거래량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꼭 이렇게 너무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 개를 같이 중첩해서 사용하게 되면 매매가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